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친일 매국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적으로. 이들이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온갖 분야에서 다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왜 그러냐? 내년도가 한일 국교 수립의 60주년을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이 시점까지 완성하자 이거예요. 뭘 완성하냐? 과거의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자 이거예요.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비정상적이었다 이거야. 네? 그동안은 그러니까는 우리말 잘 안 듣고 무슨 저기 한국이 남한이 특히 민주 정권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정하고 구구 세력들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땡윤 방송 친일 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여러분들 잘들 아시겠지만 광복절 첫날 24시 딱 넘어가면서부터 보도한 게 뭡니까요? 기모노 입고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기미가요제가 나오는 이 나비 부인을 방송을 한 게 이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요. 우연 아닙니다. 다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야. 전 분야에서요. 예? 목표가 뭐냐? 내년 한일 국교 수립 60주년까지 정상화시키자 이거예요. 정상화. 이 과정에서 김태호가 끝판왕을 보여줬잖아요. 김태호가 뭐랬습니까? KBS 출연해가지고 마음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참 진짜 예? 마음 없는 사람한테 일본 극우들이 조선한테 그러니까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억지로 그걸 사과를 받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윤석열과 기시다가 굉장히 믿음과 신뢰가 상당하다 이거예요. 기시다야 윤석열을 굉장히 좋아하지. 일본 극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잖아. 다 해결해주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예?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10대 조선 총독이다 하는 얘기가 결코 그렇게 심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는 행위들이 언행이 다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김태현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본인인 거야. 예? 소위 말해서 과거의 한일 관계를 복원을 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을 한 상태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국민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네?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일본인인 거예요. 그것도 구구사고의 일본인인 거죠. 일본의 보통 사람들의 일본이 아니라 구구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양만, 지금 21세기 매국노는 차이가 뭐냐면요. 차이가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매국노가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구구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인 거죠. 제가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오늘날 매국노들은 뭐냐? 한국 국적을 가진 그런 점에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일제시대하고 차이는 그 당시는 뭐냐면 다 조선 국적은 다 상실해 버렸으니까. 조선 국적을 나라를 자기들이 강제로 합병시켰으니까는 내선 일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명목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게 독립국가 돼 있으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구구사고의 일본인인 거야. 이게 21세기판 친일 매국노죠, 뭘. 별게 이걸 뭐라고 규정해? 이게 다른 단어가 적합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냐? 간첩인 거예요. 밀정이고 간첩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매국노라고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일본 기시다가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작년 1월 달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23년 1월 15일에 기시다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G7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냐면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이걸 위해서 윤석열과 긴밀하게 소통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얘기했었어요. 한일 관계의 건전한 복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의 관계는 건전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의 한일 관계,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한일 관계는 건전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건전하다는 게 뭐겠어요, 그럼요? 이게 기시다가
이 말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한일 관계의 건전한 복원과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과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해왔다. 윤석열이 여기 협조를 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요. 건전한 이 방점은 건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건전한 복원이요. 그 건전한 복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전한 복원이라는 게. 그다음에 올해 8월 14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종전이잖아요. 패전일, 일본의 패전일이잖아요. 전쟁에서 패한 이제 이날 이제 뭐랍니까? 퇴진의사 밝히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밝혔잖아요. 한일 관계가 그동안에는 비정상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말해서 모르겠습니까? 가까운 것만 예를 들어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는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이걸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 다시 그러니까는 당사자들의 그러니까는 입장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만든 게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본 그거는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상되면서 윤석열과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우 신뢰와 서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신뢰가 회복이 됐다. 신뢰가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기시다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준 거지. 한국의 문제를 요구한 게 있었냐고요. 요구한 거 있으면 하나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뭐라 마음속으로 술 마시면서 외교 문서에 안 남는 마음속으로 유감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가관계에서요. 국가관계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한국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 평화헌법 구조에 자위대를 명기를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긴급사태 조항도 창설해야 된다. 긴급사태 조항도 그 헌법에, 그러니까 일본 헌법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긴급사태라는 게 뭐예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긴장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이거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지난번 대선을 칠 때 예를 들어서 한일전이라고 제가 아베가 죽기 전에 2018년 7월달에 2019년이죠. 2019년 7월달에 경제 침략을 해올 때 한일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을 목표로 해서 내년이 그러니까는 한일 국교수립 그러니까 60주년을 같이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완수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교수님 무슨 지금 21세기 지금 2020년대 무슨 한일전이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당시에 조선 말에도 그랬었거든요. 많은 백성들 중에는 무슨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일본한테 이렇게 지금 한데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 그냥 혈압만 올라가고 화병만 생기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파괴자인 이유는 뭐냐면요. 윤석열 용산 총독부가 뭐라고 합니까? 차기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든 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을 이런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거라 했어. 기시다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기시다가 뭘 했어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개선 발전시켰다 이거야. 정상화시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시다가요. 예? 이거는 일본 극우의 목표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민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극우 정치인이 다시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받을 텐데 기시다에 이거를 이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서포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윤석열이 8.15 경축사에서 뭘 얘기했어요? 이게 일본 극우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뭐랬습니까? 자유통일.
자유통일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광복의 미완의 과제다. 남겨진 과제다 이거예요. 자유통일은 뭐예요? 흡수통일. 노골적인 흡수통일 방안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흡수통일을 얘기를 하게 되면 군사적인 긴장 조성이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 유포자들, 가짜뉴스 유포자들인 게 뭡니까? 예?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포함되죠. 뉴스공장에 나와서 제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경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듣기 싫은 거지.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색출하거나 아니면 그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색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회보안법에 그게 뿌리잖아요. 사회보안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겁박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시절에 했었던 거랑 뭐가 틀려? 뭐가 틀리냐고요. 예? 그렇죠? 자기들을 비판하면 가짜뉴스예요. 저와 관련된 경제 제가 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불만 있으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면은 저하고 토론을 제안해 주세요. 공개적인 토론을. 예? 기재부 장관도 저하고 토론을 하라고. 제가 뉴스공장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수치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토론을 하자고. 예? 자, 이런 점에서 김영호가 뭐랬습니까요? 통일 닥트린이라고 참 윤석열은 이런 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벌렸던 사업 벌릴 때는 그냥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엑스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요? 그 잼버리 대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은다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홍보 효과를 내겠는데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폐허가 돼버렸잖아.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거잖아. 김영호가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 통일 닥트린을 하니까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북한을 흡수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흡수통일 아니냐, 자유통일이, 이런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니까는 이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 네?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개념조차 몰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뭐냐면요. 대전제가 뭐냐면은 양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상대방을 안 하는데 서로 그러니까는 통일에 대한 첫삽을 뜰 수가 있겠어요? 싸움이지.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체제 인정이 대전제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요. 네? 체제 인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흡수통일, 자유통일은 뭐예요?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거잖아. 네?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네? 변화하지 않는 세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미국 입장 속에서 미국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미국의 지금 꿈은 뭐냐면요. 중국의 부상을 제압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반도체 전쟁도 벌리고 하는 이유가 중국이 부상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중국을 부상하는 걸 억제하는 데 속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군사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달러 힘을 가지고 지금 있으면 막 밀어붙이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지금. 제가 오바마 정권 때부터 그러거든요. 너무 늦었다. 네? 너무 늦었다. 늦게 시작했다. 중국이 너무 컸버렸다. 이런 얘기 해버렸거든요. 방송에 나가서요. 그런데 남은 지금 카드가 뭡니까? 미국이, 우리가 상대방하고 경쟁할 때 뭡니까요? 나한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유리한 게 뭡니까? 아직까지는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요? 동북아에서 그러니까는 중국을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봉쇄한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나토잖아요. 나토 방위망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토 방위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중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중국이 저 위쪽으로는 되게 뭐 대륙이잖아요. 위쪽과 서쪽은 대륙이고 남쪽과 동쪽만이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중국은요. 거기에 최전선에 있는 게 뭐예요? 한반도,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예? 지금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잖아요. 예? 이 라인이잖아. 여기를 봉쇄를 해야 되는 거야. 중국이 못 내려오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안보의 개념 속에서는요. 예? 개념 속에서는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쿼드잖아요. 안보동맹. 예?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해가지고 네 나라를 해가지고 쿼드라는 게 네, 사를 이게 안보동맹, 안보 저기 동맹이잖아요. 예? 인도는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국교를 수립하다 보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견제하는 데 속에서 이 저기 미국의 힘도 이용을 하고, 예? 또 미국이 또 너무 과하게 해서 또 중국을 또 하고 또 이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국익 추구의 예교지요. 그런데 그쪽은 되게 뭡니까? 서남아시아까지는 되는데, 카바가 되는데, 예? 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뭡니까요? 동북아에서 뭔가가 저기 가잖아요. 아세안은 말을 안 듣거든. 아세안은 미국 한쪽에 일방적인 편을 들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국, 대만, 저기 일본인데, 특히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소위 말해서 기시다 일본 극우 세력이라는 정상화라는 게 바로 뭡니까요? 그 정상화가 바로 뭐냐면 한미일 안보동맹이죠. 한미일 안보동맹을 만들면은 사실상 그러니까는 동북아시아에서 이 중국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익하고도 부합하는 거죠.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뭡니까요? 이 중국 봉쇄의 최전선, 전초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전초기지가. 네?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 입장 속에서는 전쟁을 벌이더라도 이 서해 앞바다라든가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전쟁하는 게 훨씬 낫지. 자기네들하고 먼 데서, 네?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뉴욕 앞바다에서 전쟁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은 동북아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항상 그랬듯이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 문제는 우리가 왜 그러한 그러니까 저희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는 장기판 말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장기판 조리 돼야 되냐 이거죠. 예? 지금 미국은 뭐냐면은 중국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압박하는 게 최대의 목표야. 최대의 목표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을 최대한 하려고 하죠. 근데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최근 빠르게 이렇게 군사비 증가하지만은 미국에 비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열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 이게 고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라든가 안보 문제는 동북아 평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예? 아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피폐해졌습니까? 예? 지금 2년 넘는 전쟁 속에서 2년 6개월 넘는 전쟁 속에서요. 우리가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밀어 넣어야 되겠냐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친일 매국노가 여기에 그러니까는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일본 극우 세력은 다시 한번 자기가 동북아의 맹주로 그러니까는 중국한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일본은 중국하고 게임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힘을 빌려가지고 동북아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기반을 그러니까 다시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지금 일본 극우가 원하는 나라로 완전히 좀 탈바꿈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비판을 해도 그냥 들은 채 많지 하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 북한한테 그러니까는 무슨 이 대화협의체 제기했지만 북한이 그냥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아예 두 나라로 지내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서, 네? 김정은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 얘기할 대화를 할 마음도 없는 거야. 그냥 명분을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유통일 얘기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대화에 나서요. 자유통일 하자는데. 네? 상대방이 대화에 나올 수 없게 해놓고서는 대화협의체에 나오라고 이렇게 얹었거든. 이거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그렇죠?
자, 그 일에 나라가 2년 만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2년 만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 국구가 원하는 나라로 적어도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다 지금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이 이게 우리가 되게 극우화가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중간층이 이게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예? 우쪽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라는 게 뭡니까? 요 어떤 약자를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극우의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성격이거든요. 예? 약자를 찾아가지고 예?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경제 약자들 찾아가지고요. 예? 이 약자들을 공격하니까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이쪽의 소위 진보적인 진영들은 오히려 공격을 받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희망이 없고 그러면은 이런 목소리가 한번 커지죠. 커지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친일이다 이겁니다. 내국노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